네, 광운대학교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논술 전형이 있는 학교들 중심으로 좀 보고 있고요. 제가 주로 초점 맞추는 거는 일단 인문 논술, 물론 수리 논술도 보긴 보는데 몇 개 학교를 이제 제외하고 숙대 같은 경우에는 지도하는 학생이 도전하고 싶어 해서 봤지만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광운대도 그렇지만 일단 내신 등급 컷이 평균 컷이 4등급대가 나오고 해가지고 4, 5등급 친구분들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학교들을 같이 좀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에게 상담은 1, 2등급 친구들은 안 오죠. 네, 1, 2등급 친구들을 상대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주로 4 혹은 3 애매한 3등급 친구들 이 친구들하고 같이 입시를 주로 살펴보고 결국에는 제안할 수 있는 게 사실 논술밖에 없기는 해서 요즘에는 입시 컨설팅 할 때 학생들 왔을 때 논술 테스트도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선 본인이 어떤 논술 전형이 좀 더 느낌이 괜찮은지 맞는 것 같은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광운대학교 논술 전형 있는 학교라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다 지금 자율전공학부가 생기고 있는데 여기는 정시 모집에서 하고 다 학교 폭력 조치 반영이 이제 돼가지고 그 부분들이 다 학교마다 안내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면접형이랑 서류형이 있는 학교다. 여기도 소프트웨어 우수를 따로 뽑네요. 그 다음에 정시도 같이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거 이전 올해 이제 입시 끝난 거랑 직접 쓸 때 현재 지금 쓸 때 학과들이 다르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 이런 거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원하고 싶은 일단 1차적인 직접적인 학과가 있는지 당연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학과마다 학교로 치면 한반 클래스가 있는 정도니까 각 전형에서 확실히 유리한 전형을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학종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성적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쓰는 게 조금 어려운 학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수시 모집에 서 이제 인원 보면은 면접, 서류, 그다음에 교과, 논술이 사실 인원이 지금 보면은 고르게 좀 분포되어 있는 느낌인데 면접형이 좀 더 비중을 많이 둔 것 같아요. 네, 면접에 자신 있는 친구분들이 면접형으로 도전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많은 인원을 뽑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유리함이라기보다는 선택지가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서울 대학교니까 내신 컷이 기본적으로 좀 있잖아요. 그래도 일단 면접형 1단계 뽑히려면 3.5배수다. 네. 이런 입시 전형을 하면서 배수를 많이 주면은 학생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사실 그 뭐지? 응시, 원서료를 벌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5배수 뽑는 학교들도 있는데 여기 3.5배수로 뽑는다. 그다음 비율적으로 보면 면접 평가가 40%니까 인서울대학교니까 면접이 조금 빡세게 보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비율은 40% 비율로 본다고 합니다. 특성화고 전형은 면접 없이 보고 수능 최저는 지금 다 없이 보게 됩니다. 논술 같은 경우에도 수능 최저가 없이 80%의 학생부 20이라서 논술 점수로 사실상 뽑는 우리가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고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능은 당연히 수능 점수로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원 가능한 여부나 그런 거는 사실 크게
확인할 필요가 없겠죠. 면접 같은 경우에 이인의 입학사정관으로부터 개별 대면 면접 방식이래. 혼자니까 그래도 다른 친구들이 답변을 잘해서 긴장되는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근데 두 분이 어느 정도의 압박 면접을 하실지, 좀 편안하게 물어보실지, 좀 푸시하면서 물어보실지, 그거는 조금 모르겠네요. 그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진 않았어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고, 문제 제시형 평가는 없네요. 문제 제시형 평가는 없고, 네, 학생부를 보고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네, 활동에 관한 질문들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논술. 수리 논술은 두 문제밖에 안 나오네요. 두 문제에 5개의 소문제가 출제되는구나. 이거 수리 문제 논술 점수는 그 문제는 안 봤는데 인문만 봤는데 두 문제밖에 없네요. 여기는. 그 다음에 인문 논술은 두 문제 출제되고 각 문제당 750자 내외. 그래서 얘도 지문을 여러 개를 가지고 분석해서 작성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지금 보면은 두 문제 750자, 어떤 학교는 이제 1000자 해가지고 이 정도 범위에서 글쓰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좀 논술이 빡센 학교일수록 그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조금 논리적으로 전개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 4에서 오는 친구들이 도전하는 논술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물론 지문을 읽고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기본 베이스 점수가 요약을 정확하게, 요약 정리가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플러스로 주관이 막 반 이상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 열린 답안의 개념이 아니라 답이 정해져 있어서 지문 안에서 발췌해서 쓰는 형태다. 그래서 여기도 비판하시오, 어떤 지문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비판하시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각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요약 정리를 하고 내용 정리를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창작글보다는 요약 정리를 누가 얼마나 착실하게 잘하느냐.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문 해석 능력이 있기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지문을 읽고 공부하고 왔느냐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 네, 정시는 그 뭐지, 제가 결과 나온 거니까 다들 다 전형해서 보고 하면은 100분위가 80.5, 76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2등급을 넘어가죠. 3등급 때 등급 컷이 나오는 전형인데 각 과목별 등급 컷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못 봤고, 그냥 대학 어디 가서 봤을 때 평균 100분위가 이렇게 된다. 최초 등록자 평균 100분위가 이렇게는 봤습니다. 그래서 정시로 몇 등급인지 막 이렇게 지원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몇 등급 때 내가 목표를 가지고 국영수에서 몇 등급을 맞아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네, 계획을 갖고서 공부를 진행을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자율전공학부가 정시에서 다 해서 뽑는데 그 인원이 네, 쪼개져 있을 테니까 다른 학과 정시에서 뽑는 게 분산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으로 옮겨가서 하는 거니까 자율전공학부 이번에 경쟁률이 또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도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시 결과도 살짝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수시모지 입시 결과입니다. 지금 광운대학교 거 보고 있고요. 면접형입니다. 면접형 보면은 학생부가 2, 3대가 나온다. 2, 3대가. 그 다음에 경쟁률이 이렇게 되는데 경쟁률이 6대1이네요. 그죠? 6대1인데 충원 인원이 41명이다. 그죠? 그러면 29명 합격인데 29명 뽑았는데 충원이 41명 됐다. 그럼 70명까지 뽑은 거니까 네, 우리가 충원까지 생각하면은 조금 경쟁률이 더 줄어드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거는 여기가 유난히 많이 빠진 거고
다 40명대가 빠지는 건 아니에요. 40명대가 빠지는 건 아니다. 근데 그래도 충원 합격 인원이 조금 있는 학교들이다. 아무래도 서울권 대학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좀 안정해서 적정으로 쓴 친구들 중에 더 지망한 더 우선순위로 지망한 학교에 합격을 하면은 빠지는 인원들이 발생을 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수수수수 빠지는 건 아니지만 네, 합격 충원이 전체적으로 모든 학과에 다 있는 거 보면은 인문 계열도 조금씩 소수 인원들이 발생하는 걸 봐서는 네, 추가 합격까지 해서 조금 더 경쟁률이 요거보다는 살짝 낮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냥 요 경쟁률 때 보고 네, 합격 컷이 내신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다. 그래도 인서울권이라서 만약에 내가 보고 나왔는데 추가 그 번호가 2번이다 예비학교 2번이다 그러면 합격 가능성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는 학교 면접 전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서류 전형에서도 지금 여기 서류 전형인데 서류 전형에서도 다 빠지네요. 빠지는 인원들이 있네요. 학생부 등급은 뭐 2, 3이니까 크게 막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4까지도 나오긴 하는데 네. 모든 학과가 뭐 4대가 나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인서울권이니까 영어니까 농부 과목이나 네, 외고나 그런 학교 친구들이 쓸 수 있는 키워드의 학과네요. 그럼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인문 쪽은 조금 더 낮아도 그냥 일반고 친구들이 나 내신 4점대인데 하고 쓸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게다가 인서울이니까 더더욱 간단하 그죠? 그래서 그냥 일반고 4등급 친구분들은 일단 인서울 기본적으로 일반 학적으로는 어렵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계셔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우수 네 여기도 3등급 대 컷으로 하고 충원 인원이 있긴 있는데 여기는 네, 뭐 많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아까 소프트웨어도 면접이 있었죠. 지금 그 올해 모집에서 온 면접 점수가 40%가 들어가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로 넘어오니까 1들이 보이네요. 1들 네. 1 후반에서 2 초반에 친구들이 네, 써야 되는 학교 컷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그래도 성적이 우수한 1, 2를 왔다 가는 친구들이 쓰니까 충원이 더 전체적으로 더 숫자가 많아 보이긴 합니다. 그죠? 충원 비율이 200%, 300%, 400%까지 나오는 걸 봐서는 그죠?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전형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인서울권이냐 아니냐 몇 등급대의 친구들이 쓰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충원율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올해 입시 끝난 게 아니에요. 2022 버전이 아니라 2024 버전입니다. 그래서 2025 버전도 보셔야 되고 3년치 어떤 그런 충원율이라든지 충원 인원들을 보시고 그러면 이 경쟁률보다 조금 더 낮아질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조금 더 해볼 수도 있겠다. 지금은 여기 10명 썼는데 3명 뽑는데 충원이 3명이면 6명이 어쨌든 합격 연락을 받고 4명이 못 받은 거잖아요. 합격 연락을 받은 인원이 더 많은 학과도 간혹 생길 수 있는 학교구나. 모든 학과가 그런 것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여기는 23명이 썼는데 5명을 뽑는데 15명이 추가해서 20명이 뽑히고 3명이 떨어졌다. 밑에서 3명의 친구들만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 합격 연락을 받았던 학교다. 네,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서 가끔 빵꾸가 났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발견하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고 싶은 논술 우수자 전형 논술 우수자 전형을 봤는데 20개 자연 계열인데 학생부 등급이 이렇게 되더라. 네, 이렇게 되고 논술고사 성적이 생각보다 100점 만점일 텐데 높지 않더라. 요 점수대를 제가 어떤 느낌을 지금 보고 있냐면 인하대 수리 논술 점수랑도 좀 결이 비슷한 느낌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제 분석을 순위논술 분석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학생부 등급 컷이 인하대보다는 더 높은데 논술고사 성적 느낌은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 라는 거. 근데 여기는 최저가 없습니다. 논술에 최저가 없어서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일 수도 있지만 인하대를 비춰봤을 때 인하대나 지금 광운대나 수능 이후에 봤거든요. 수능 이후다. 그러면 안정으로 쓴 학교에 빠져서 안 오는 친구들, 썼지만 안 오는 친구들, 공부를 안 해서 그런 친구들이 빠지는 거 생각하면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낮은 실제 경쟁률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선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하대는 엄청 실제 경쟁률이랑 그냥 경쟁률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실질이랑 그냥 경쟁률이랑 숫자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서 비춰봤을 때 인하대만큼 많이 빠진다라고 볼 수 없지만 왜냐면 인서울 대학이니까 그만큼 많이 수도권 대학만큼 빠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경쟁률보다는 수능 이후니까 마음도 풀어지고 공부도 안 했고 그러면 조금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쟁률이 분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인문 쪽은 경쟁률이 훨씬 더 높은 상태이긴 해요. 내신 등급 컷도 4점대, 5대까지는 안 가고 4점대 등급 컷이고 100점 만점에 이런 점수대에 분포를 하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예요? 추가 합격이 거의 없잖아요. 추가 합격이 없다라는 건 4등급 대 친구들이 절실하게 썼고 그래서 합격하면 안 빠지는 대학이다. 그럼 우리가 4등급 친구들이 진짜로 찐으로 쓰는 학교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인문 논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광운대, 인하대, 단국대가 요 정도 저기가 시험도 비슷하고 여대는 조금 논외로 일단은 하고 제가 여대를 다 보진 않아서 뭐 성시나 그런 학교들 이제 그 학생이 요청으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익숙한 학교들은 일단 요 학교들이다 보니까 문제도 기본적으로 요약 정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창작의 어떤 답안을 내가 생각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 국가에서 뭐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제안이나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지문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작성을 한다. 그렇게 봤을 때는 문제에 대한 결이 비슷하기 때문에 4등급 때 친구들이 정시 파이터를 하면서 써볼 수 있는 대학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정시 파이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작품들을 읽고 공부할 거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지문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 풀고 하면서 익숙해진 상태에서 공부를 한 상태에서 또 수능 이후에 2주 후인가 광운대가 2주 후였고 그 다음에 인하대가 3주 후였거든요. 그럼 계속 그 난이도의 지문들을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때 이제 요약 정리하기 글쓰기 연습들을 학교 유형에 맞춰서 쓰기 연습을 하면은 지문 해석이 일단 지문이 이해가 되는 상태에서 그 글로 적는 연습을 하는 거라면은 충분히 써보고 도전할 수 있는 인서울권 대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제 기준의 저겁니다. 내신이 4, 5등급이면서 4, 5등급인데 상위권 대학을 도전할 의지가 있는 친구들 4, 5등급에 맞춰서 그냥 저는 하향 지원할 거예요 하는 친구들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상위권 대학으로 도전해볼 의지가 있는 학생들일 경우에 그런 친구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논술을 혼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교육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4, 5등급 친구들의 논술을 맞추려고 예를 들면 인하대 논술 준비하려고 막 비싼 돈 내고 우리 하고 나서 논술 준비하세요 라는 학원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전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희 학원은 인하대 논술 전문입니다 라고 하기에는 저희는 스카이 논술 전문입니다랑 인하대 논술 전문입니다랑은 조금 무게감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러면 사교육 입장에서 그 서울권 대학의 논술을 저희는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 있고 합격을 시키고 있습니다랑 인하대 우리가 짱짱하게 보냅니다랑은 좀 느낌이 다르다. 인하대라고 하면은 물론 당연히 인천에서는 인기가 매우 제가 인천에 있으니까 인천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엄청 좋기 때문에 적성고사 때도 적성고사 학원이 인천에
막 생기고 했었으니까 그거 생각하면 인천에서는 뭐 충분히 먹힐 수도 있을 건데 인천에서 인하대만 바라보고 저기 논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신 4, 5등급 때 친구들 중에 학원을 다니면서까지 도전하는 친구들, 그리고 논술이 뭐 어떤 특정 기간에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3년 동안 다니면서 하는 국영수 같은 느낌이 아니니까 단기간에 어떤 소득을 올려야 되는 학원의 입장에서는 수익 부분에 있어서 뭐 이걸 전문으로 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공부를 진짜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를 해서 오는 학생들이 요 라인 등급에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제 뇌피셜. 근데 물론 서울에서 주변에 논술학원 다녀서 준비한 친구는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게 이 학교들에 다 썼을 때 소수의 인원이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실제 합격한 서울권에 합격한 논술 합격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그 본인이 학원을 안 다니고 학교에 나와 있는 이전 뭐 이 논술 문제들이라든지 기존 출제된 문제들을 보면서 읽고 써보고 하는 연습들로 수능 이후에 준비해서 합격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다 학원을 다녀서 준비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논술을 꼭 돈 내고선 준비해야 되냐?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신 등급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4, 5등급의 친구들끼리 경쟁을 한다면 그 등급의 친구들끼리의 어떤 국어 능력, 글쓰기 능력 이런 걸 비춰봤을 때 누가 더 단기간에 노력을 하고 준비했느냐의 싸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도전해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경쟁률이 가운데 높아요. 높기 때문에 뭐 무조건 해보세요 그런 건 아니지만 나는 확실히 정시로 할 거야 라고 마음 먹고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쓰는 수시 카드로서는 저는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왜냐하면 4, 5등급이 사실 광우대 못 쓰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교과 같은 경우에는 1등급 대학 친구들이 합격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못 쓰는 대학이니까 그러면 내신 4, 5등급의 정시도 사실 일반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 수도권 친구들 같은 경우 어떨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은 네, 이렇게 써보는 것도 도전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려운 만큼 내가 논술 글쓰기가 어려운 만큼 다른 애도 어렵고 내가 안 배웠어. 다른 애도 안 배웠어. 똑같은 출발점에서 경쟁을 한다. 스카이 논술 말고요. 스카이 논술 말고 지금 4, 5등급 친구들이 합격하고 있는 논술 대학교 라인업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경쟁률의 친구들은 다 같이 논술학원을 대부분 안 다녔을 거다. 물론 초등학교 때 독서 논술 다녔을 수도 있죠. 근데 고등 대입 논술은 다 학교에서 우리가 내신 공부 열심히 했지 논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 수능 공부, 모의고사 학원에서 문제풀이를 했지 논술 문제풀이를 하지 않았다. 네, 그러면 똑같은 출발점에서 비슷한 출발점에서 최소한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의 영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수령이랑 다른 거 결이죠. 약수령은 내가 수원 수투가 돼 있고 안 돼 있고에 따라서 수리 부분에 있어 수학 문제에 있어서 더 유불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국어 문제풀이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시작점이 다를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정시 파이터 분들 같은 경우 이게 다 해야 되는 공부 범위니까 대부분 약수령 논술을 쓰는 경향들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수리 논술 문제에 제가 이제 정확 안 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100점 만점에서 컷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예 못 도전하나? 나 정시 파이터라서 기하까지 탈 건데 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좀 살펴보고 풀어보고 도전해볼 필요가 있는 영역에 속할 수도 있겠죠. 그죠? 왜냐면 수리 논술도 내신 합격 컷이 막 2등급대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4가 4등급대 친구들 합격하니까. 네. 그래서
나랑 같은 등급의 친구들이랑 경쟁하는 시험이니 내가 볼 때 어렵다고 해서 너무 쫄지 말고 너무 거부감을 안 갖고 열린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도전을 해보고 정보도 찾아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찾는 건 학생분들이 지금 이제 새학기 준비로 예습 복습하느라 바쁘시다면 부모님들께서 많이 찾아보시고 그런 정보들을 확인을 해보시고 뭐 주말에 같이 가서 아이랑 테스트도 해보시고 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